자, 오늘 이제 동쪽 평형 세 번째 내용 살펴보기로 할게요. 동쪽 평형이 뭐냐?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대표적인 예가 증발, 응축 평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해, 석출 평형이 있었고, 용해, 석출 평형 상태에 도달한 용액이 포화 용액이었다. 그 포화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알면 용매 100g분의 용매 100g에 대한 용질의 질량으로 환산을 할 수 있고, 그러게 되면 그 포화 용액의 용해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평형 화학 동쪽 평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동쪽 평형이 뭐냐면 화학 평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학 평형이 뭐냐? 화학 평형은 정반응과 화학식이 변하는 평형으로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게 화학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이 있어요. 여기 교과서 보시면 처음에 이 NO2만 넣었어요. NO2는 밀폐 용기가 중요한 얘기죠. 밀폐된 용기, 물질이 빠져나가면 안 돼. 클로즈 시스템에서 화학 평형을 논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밀폐 용기에 NO2를 넣고 실험을 했어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NO2만 넣었을 때 처음에는 NO2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젓갈색입니다. 이 젓갈색이에요. 이 젓갈색이 굉장히 이제 진한 상태로 존재했겠지. 그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이 상태다. 그 상태가 이제 NO2하고 N2O4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속도, 즉 정반응의 속도 V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되는 속도, 역반응의 속도 V2가 같은 상태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 정반응과 역반응의 상태가 같은 상태, 그렇지만 제로는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 색깔 변화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지. 예? 처음에는 아주 젓갈색만 있었어. 그런데 애가 NO2들이 막 반응을 해. 충돌을 해서 반응을 해. 그럼 N2O4가 생겨. N2O4가. 근데 N2O4는 무색이야. 그러니까 젓갈색이 계속해서 옅어지겠죠. 더 이상 옅어지지 않게 되면 그 상태가 바로 NO2하고 N2O4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반응의 속도 V1과 역반응의 속도 V2가 서로 같은 상태이면서 제로가 아닌 상태. 이 상태가 화학 평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화학 평형 상태를 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농시 그래프. 이 농시 그래프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 슬쩍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부피잖아요. 요 부피는 똑같아. 요 부피는. 그죠? 요 부피는 똑같아. 이게 부피분의 몰수. 이게 농도잖아. 몰 농도. 결국은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몰 농도의 비나 몰수의 비나 똑같지. 그래서 여기 이제 몰 농도 이렇게 적어야 돼. 몰 농도. 몰 농도의 단위는 뭐지? M. 그죠? 라지 M으로 표시하죠. 그리고 이제 이 M의 단위는 뭔지 알지?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 거꾸로 썼다. 얘들아. 거꾸로 썼어. 리터 퍼 몰이 아니라 몰 퍼 리터죠. 그죠? 라지 M의 단위는 뭐다고? 몇 몰 있냐 이거야. 주어진 공간에. 몰 퍼 리터. 요게 라지 M의 단위죠. 자, 처음에 뭐만 가지고 실험을 했지? 뭐만 넣었지? 얘들아? NO2만 넣었어요. 그러면 NO2는 처음에 많이 있었겠지? 모르지만 하여튼 몰농도 주어진 몰농도 많이 있었을 거야.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NO2의 몰농도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NO2의 몰농도 변화 그래프. 여기 이제 여기는 시간으로 표시를 해요. 시간으로 표시하고 여기 요 점은 이제 평행에 도달된 시간이다 해서 T2로 나타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퀄리브라이엄 타임 T. 자, NO2의 몰농도의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다음에 NO2가 점점 반응하면서 얘네들이 충돌해. NO2가 많이 충돌하겠죠. 충돌하면서 뭐가 생기지? N2O4가. N2O4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없다.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돼서 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N2O4의 몰 농도의 변화 그래프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N2O4를 생성물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쌍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성물이고 왼쪽에 있는 반응물이다. 이거는 이제 반응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농도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NO2만 넣었을 때야, 처음에 NO2만 넣었을 때 농시 그래프라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감소폭, 증가폭.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 요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2배의 NO2 가스가 평형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1배의 N2O4 가스로 이렇게 변하면서 평형에 도달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완성된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의 비 2대 1이야. 2몰 반응하면 1몰이 생성이 되거든. 그죠? 이게 개수의 비는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야.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 그러니까 2몰 반응하면 1몰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2몰 반응하면 1몰이 나오지. 이거 반응한 양이잖아요. 반응한 양. 반응한 몰 농도가 2몰 농도가 반응했으면 생성된 몰 농도는 1몰 농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부피는 같으니까. 부피는 같기 때문에 부피는 몰 농도요. 부피는 같아. 입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같기 때문에 몰 농도의 비나 몰수의 비나 똑같아. 부피가 같아.
활동 공간. 그래서 이 농식 그래프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뭐냐 이거지. 에? 이거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 이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가 바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와 같다. 요거를 기억을 해요.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요거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는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얘네들은 평형 몰농도라 그래. 얘네들을 평형 몰농도. 얘네들은 평형 몰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평형 몰농도. 증가폭, 감소폭의 비는 개수의 비하고 똑같다. 반응물로만 시작하든 생성물로 시작하든 반응물과 생성물을 함께 시작하든 감소폭, 증가폭의 비는 개수의 비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 반응물로만 시작하든 생성물로 시작하든, 그죠? 여기 있어요. with start with NO2, NO2로 시작하든 start with N2O4, N2O4로 시작하든 start with NO2 and N2O4, NO2와 N2O4를 함께 넣어서 반응을 시작하든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는 개수의 비하고 같다. 농식 이렇게 해서. 뭐 다시 한글로 적어놨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NO2로만 시작했고요. 이거는 N2O4만 시작했고요. N2O4하고 NO2를 동시에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 감소폭, 증가폭, 감소폭, 증가폭, 감소폭, 증가폭, 얘네들은 전부 개수에 비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평형 몰농도는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론 몰농도를 이 평형 몰농도를 대입을 해요. 대입하여 우리가 이제 그 비를 뭐라 그러냐? 대입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그대로 지수승에 올려요. 그 지수승에 그대로 올립니다. 평형 몰농도를 대입하고 그 몰농도에다가 지수승의 그 지수를 개수를 대입해요. 개수를 대입하면 그 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평형상수라 그래요. 평형상수는 이제 교과서 내용이 안 나온다. 아니면 평형상수라 한다. 그래요. 평형상수. 조금은 이제 이걸 농도 평형상수라 그래요. 농도 평형상수. 보고 있냐? 친구들? 지금 여기 반응물이죠, 여기. NO2만 가지고 여기 반응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물, 왼쪽에 있는 반응물.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될 건데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즉 이거지. 항상 반응물을 먼저 분모에다 넣어요. 반응물이 뭐였지? 꺽쇠 가루를 나타내요. 몰농도는 NO2의 지수승, 개수승, 오케이? 그 다음에 꺽쇠 가루 N2O4의 개수승 1승.
알겠어요? 요거를 여기 얘네들 NO2 그다음에 N2O4에 얘네들은 평형몰롱도를 대입한 거야. 평형몰롱도를 대입한 거. 평형몰롱도를 대입한 거다. 평형몰롱도를 대입한 거야. 평형몰롱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를 대입한 것이 여기 요거 값들이야. 거기에 개수승을 써요. 요거를 우리가 평형상수, 농도 평형상수 Kc로 나타내요. Kc. 네? Kc로 나타내요. 콘센트레이션의 이니셜이야. 농도 평형상수. 오케이? 그런데 요것이 뭐하고 같냐? 요것이 뭐하고 같아요? 요거 B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건 조금 있다가 요게 이제 뭐하고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쪽에 설명해 줄게요. 네? 평형몰롱도를 대입해서 반응물의 평형몰롱도의 제곱, 계수, 생성물의 평형몰롱도의 계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반응물은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이니셜이 R, 그죠? 리액턴츠. 항상 분자하는 생성물의 평형몰롱도. 여기서 반응물의 계수가 뭐지? 2지. 생성물의 계수는 뭐지? 1. 요거를 농도 평형상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이제 농도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화학 평형이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을 우리가 농도 시간 그래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화학 평형을 농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화학 평형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학 평형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여기를 속도, 반응 속도겠죠. 속도. 그 다음에 시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처음에는 뭐만 집어넣지? 반응물만 집어넣었잖아. 그지? 반응물만 집어넣었으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속도가 크겠지? 전환되는 게. 생성물이 없는데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겠어? 처음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정반응, 여기 이제 정반응이라고 이걸 정반응. 이걸 역반응이라고 그래. NO2만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NO2만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의 농시 그래프야. NO2만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농시 그래프라고.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NO2만 있었으니까 NO2가 N2O4로 되는 속도가 커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처음에 크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일정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반응 속도야. 정반응의 속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반응의 속도를 V1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N2O4가 어느 정도 생겼어. N2O4가 어느 정도 생기면 N2O4가 NO2로 전환되는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이제 점점점 커지게 돼. 그러면서 역반응의 속도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여기 이제 정반응의 속도죠. 정반응의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했죠. 정반응의 속도가 V1이고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가 V2예요. 그래서 V1과 V2가 같은데 제로가 아닌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평형에 도달된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요. 농도 시간 그래프로 화학 평형을 정의 내릴 수도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로 평형을 논의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 조건이 뭐냐? 처음에 NO2만 가지고 실험했어요. 처음에 NO2만 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V1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KF라고 해요. KF 곱하기 NO2의 제곱으로 써요. 여기 식이 있어요. 이렇게. 정반응의 속도 상수의 NO2 반응물 NO2의 제곱. 이게 정반응의 속도라고 나타나요. 이게 이제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가정을 해서 좀 어렵죠?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개수를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V2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V2는 뭐 KR 리버스 곱하기 생성물이 뭐니? N2O4의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개수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오케이? 됐지?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V1분의 V2는 어떻게 쓸 수 있니? V1분의 V2. V1분의 V2 어떻게 쓰지? KF 곱하기 NO2의 제곱 KR 곱하기 NO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코르 볼래요? 이제 KF, KR을 반대로 보내버리자. KF, KR을 반대로 보내버려. 그럼 어떻게 되니 이게? N2 뭐야? 우리 이렇게 쓸게. 요거 N2 O4의 1승. 그럼 요 K 뭐가 되지?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R 되지. 이렇게 곱하면 K 뭐가 되지? F. 이렇게. 결국 NO2의 제곱의 N2O4의 1승은 평형몰농도의 지수승, 평형몰농도의 지수승과 똑같네. 요거의 B가. 그래서 KR분의 KF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반응, 역반응의 평형상수 KR분의 KF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네?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몰농도를 대입한 값은 결국은 반응 속도 상수의 비하고 똑같네. 반응 속도의 상수 비하고 똑같아. 반응 속도 상수 비하고 똑같네. 그죠? 반응 속도 상수의 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고 리버스, 포드 이거 역반응의 반응 속도의 상수야. 다시 역반응의 반응 속도의 상수, 정반응의 반응 속도의 상수. 이거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조건이 이제 단일 단계 반응일 때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요. 단일 단계 반응.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반응물이 곧바로 생성물로 전환된다 라는 가정하에서 단일 단계 반응 시 정반응의 속도식, 단일 단계 반응 시 역반응의 반응 속도식이야. 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 시 정반응의 속도식, 단일 단계 반응 시 역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지수승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B를 봤더니 결국은 요게 뭐냐?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몰농도의 지수승, 평형 몰농도의 지수승과 똑같네. 결국은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비하고 똑같아.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 화학 평형을 정의 내릴 수도 있다. 요 조건이 꼭 주어집니다. 요 조건이 꼭 주어지고요. 요걸 나눴어요. 그죠? 이게 나누면 결국은 이거 이렇게 곱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농도 평형 상수, 평형 몰 농도를 대입한 농도 평형 상수의 값은 반응 속도 상수비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 평형 몰 농도를 대입한 농도 평형 상수 KC는 온도에만 의존해요. 온도에만 의존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본 거야. NO2만 가지고 실험했을 때 처음에 NO2만 가지고 실험했을 때 농시 그래프, NO2만 가지고 실험했을 때 속시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요. 농시 그래프, 속시 그래프 아주 중요해요. 농시 그래프에서 증가폭과 감소폭의 비는 뭐에 비하고 똑같다고? 예, 개수비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반응한 몰 농도의 비나 반응한 몰수의 비는 같아. 왜 같으냐? 부피가 같아. 그들이 노는 공간이 같아. 부피가 같으니까 반응한 몰 농도의 비나 반응한 몰수의 비나 똑같다고. 입자들이 노는 공간 부피가 같으면 뭐가 같을 수 있지?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나 같아. 뭐하고? 이코로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나 몰농도의 비나 똑같다 이런 얘기지. 부피가 같으면 사실 입자들이 노는 공간이 같으면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나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농도의 비가 똑같다. 몰농도의 비가 같아. 생성되는 물질의 몰농도의 비하고 똑같겠지. 몰수의 비나 몰농도의 비나. 왜? 몰농도가 뭔데? 몰농도가 뭐지? 용의 입자들의 부피, 그지? 부피분의 몰수야.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노는 공간 부피분의 입자들이 몇 개 있느냐 부피분의 몰수야.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지.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부피가 같으니까 몰농도나 몰수나 서로 비례관계 있어요. 부피분의 몰농도야.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설명했어요. 농시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화학평형에서 농시 그래프 해석. 두 번째, 화학평형에서 속시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조건은 지금 그 그래프 개형은 NO2만 넣고 실험했을 때 농시 그래프 개형이야. 알겠어요? NO2를 반응물 NO2만 넣고 처음에 NO2만 넣고 실험했을 때 농시 그래프 그려봐라. 속시 그래프 그려봐라. 그러면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알았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배 N2, 3배 H2, 2배 NH3. 반응물만으로 시작하든 생성물만으로 시작하든 결국은 평형에 도달하는데, 농시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지? 농시 그래프의 특징. 농시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어?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뭐와 똑같다고? 그렇지, 개수의 비하고 똑같다. 왜? 이만큼 반응했고 이만큼 증가했고 이만큼 감소했구나. 이만큼 반응했고 이만큼 증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농시 그래프에서 알 수 있어.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요 개수가 없어도 그래프의 감소폭, 증가폭을 가지고 개수를 알아낼 수 있어야지. 알겠어요? 개수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평형 상수식을 쓰시오 라고 하면 요 그래프만 주어져도 요 그래프만 보고 감소폭, 증가폭을 보고 개수를 알아내고 평형 상수식을 쓰려면 개수를 지수승으로 올려야지. 그죠? 개수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농시 그래프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는 1대 3대 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화학평에서 농시 그래프의 특징이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확인 3번 문제인가요, 이게? 확인 2번 문제, 3번이네요. 자, H2I2를 반응을 시켰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HI가 생성됐대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자. 1배 H2, 1배 I2가 2배 HI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응물, 그죠? A가 반응물, 그다음 요거 생성물, 생성물을 오른쪽, 반응물을 왼쪽 쌍화살표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HI를 넣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합시다. 그러면 쓰시면 2배 HI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가스 쓸 수도 있고 화살표. 그다음에 이제 HI를 넣었어요. HI 밀폐기 HI를 넣었어. 그러니까 HI가 반응물이죠. H2 플러스 뭐가 돼야 되지? I2가 돼야 되지. 그죠? 반응시켰더니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용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모두 써보래. 어떤 것? 자, 평형에 도달했어.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되지? 함께 존재해야지. 그리고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모두 존재하는데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는 2대 1대 1이 나와야지. 에? 왜냐하면 여기에 반응물이니까 얘가 2몰 줄어들면 요거 1몰 나오고 1몰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는 2대 1대 1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적어놨네요.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 비가역 반응,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이고, 결국 평형 상태에서 평형 몰농도를 대입하고 지수승을 붙여 표시한 몰농도의 평형상수식 K씨는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평형상수하고 같네. 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결국 평형 상태에서 평형 몰농도를 대입하고 지수승을 붙여 표시한 평형 몰농도의 평형상수식 K씨는 결국 역반응의 반응속도 상수식 KR분의 정반응의 반응속도식 KF하고 같네. 요게 이제 속도 상수 그래프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단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냥 반응물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물로 안 되고 반응물이 곧바로 생성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있을 때 그래.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래. 아,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긴 뭘 어려워. 설명 잘 들으면 되죠. 자, 마지막 개념 정리. 동적 평형.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 다이나믹 이퀄리브라이엄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반응물과 생물의 농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를 평형몰 농도라고 해요. 또는 평형 농도라고 하겠죠. 평형 농도.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공유 중지를 했어요. 411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411 완전히 끝났고 이제 412 올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 412는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먼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 따른 그 산과 염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만 그 구별을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학습 목표. 브랜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의 또 로리라고 하는 두 과학자죠. 두 명의 과학자. 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만 배웠잖아요. 아레니우스 산은 물에 들어가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아레니우스 산이고 물에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염기라고 했어요. 이게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과학자죠. 아주 얘네들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아레니우스가 있죠. 아레니우스.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설. 얘네들에 의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가 좀 더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의 자동 이온화도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설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브랜스테드 아레니우스 산이 먼저 나오네요. 아레니우스 산. 증류수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대표적인 게 뭐 있어? HCl 있잖아. 또 HNO3도 있고. HNO3. 또 H2SO4도 있고. 염기, 증류수에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NaOH도 있죠. KOH도 있고. 이런 것들. 뭐 BaOH2, MgOH2, CaOH2 뭐 등등 있죠. 수용액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설이죠. 졸정아 입종 같은 식들. 자,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산염기설. 아, 중요해. 수소이온을 줄 수 있어. 또는 수소이온 주는 물질 또는 그다음에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어셉터 또는 어셉터라고 쓰는데 수소이온을 줄 수 있으면 브랜스테드 롤의 산이라고 그래.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브랜스테드 롤의 염기라고 해.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 브랜스테드 롤의 산.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어. 받는 물질 수소이온 받는 물질 브랜스테드 롤의 염기래요. 그럼 여기 살펴볼게요. 한번 볼래요? 이 정반응만 생각해보자. 지금 봐봐. H2O는 뭘로 변해버렸니? OH로 변해버렸네? 그러면 이 H2에서 H 수소 양이온을 누구한테 줬겠니? 얘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테드 롤의 산이야. 액성이 산이 아니라는 거야. 액성이 산이 아니고 줄 수 있어요. 그러면 NH3는 이렇게 변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NH3는 얘한테 수소 양이온을 받았잖아. NH3는 브랜스테드 롤의 염기지. 오케이? 그럼 역반응을 생각해보자. 역반응. 얘는 이렇게 변했네.
얘는 수소이온을 잃었지.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변했지. 역반응을 생각하면 이건 브랜스로우리의 염기지. 정반응을 생각하면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산, 브랜스로우리의 염기. 역반응을 생각하면 이건 브랜스로우리의 산, 브랜스로우리의 염기 이래. 지금 정반응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정반응. 역반응도 생각해. 역반응. 오케이? 얘들아, 먼저 정반응을 얘가 이렇게 변해버렸네. 얘는 뭐 잃어버렸지. 뭘 잃었냐? 수소 양이온 잃었지. 그럼 누가 이걸 받아먹었니? 얘가 받아먹었지.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산,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염기야. 액성이 염기가 아니야. 이처럼 상대 물질에 따라서 브랜스로우리의 산이 되기도 하고 브랜스로우리의 염기도 될 수 있어. H2O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양쪽성 물질. 오케이? 자 보자. 거꾸로 또. 얘는 이렇게 변했네. 그지? 그러면 얘는 뭘 잃어버렸니? 정반응을 생각해봐. 얘는 뭐 잃어버렸어? H 양이온 잊어버렸지. 누가 받아먹었니? 얘가 받아먹었어. 얘가 브랜스로우리의 염기, 얘가 브랜스로우리의 산. 그럼 역반응을 생각해보자. 얘가 이렇게 변했어. 얘가 뭘 잃어버렸니? 수소양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산,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염기 이래. 알겠지? 그러면 요 두 관계, 얘가 브랜스로우리의 산이라며, 얘가 브랜스로우리의 염기라며. 그러면 얘 둘은 수소 양이온 한 개 차이야. 수소 이온 한 개 차이 있는 것을 짝염기 짝산, 짝산 짝염기라고 그래. 다시 얘는 브랜스로우리의 뭐니? 산이지. 역반응을 생각해. 역반응. 얘는 브랜스로우리 뭐니? 염기지. 그럼 얘 둘은 수소이온 한 개 차이지. 수소이온 한 개 차이. 얘를 짝염기 짝산이라 그래. 예? 그래서 H2의 짝산이 뭐냐? 그러면 H3O4 이래야 돼. 그러면 H3O 플러스의 짝염기는 뭐냐? 그러면 H2O요 이래야 돼. 알겠어요? H 플러스 양이온 한 개 차이. 수소이온이 한 개 많으면 짝산. 수소이온이 한 개 부족하면 짝염기.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conjugated acid, conjugated base 이래. 짝산 짝염기. 수소이온 한 개 차이. 수소이온이 한 개 많으면 짝산. 수소이온이 한 개, 내가 부족하네? 짝염기.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힘들다.